네, 저는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김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은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노동 현장과 일상생활에서는 일하다가 죽고 다치고 병들어 쓰러지는 참사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으나 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유보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과 입장의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의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대립을 돌이켜보면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책임을 부과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호소와 시민사회의 여론에 수동적으로 떠밀려왔으며 기업은 거대한 연합의 힘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자본의 입장을 관철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인간의 생명이 자본의 이윤을 상대로 설 자리를 다투는 싸움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들 목격한 사태이므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의 발효를 기다리는 지난 1년 동안에도 노동자 800여 명이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이외에도 위험하고 불결한 일터의 환경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골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다치고 병든 몸이 망가져서 생업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더욱 많습니다. 사망과 사고의 유형은 대부분이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 뒤집힘, 파묻힘, 물체에 맞음, 질식, 중독 등으로 원시적이고 단순한 유형의 사고가 수십 년째 대규모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의 최하층부와 최전방부에서는 늘 절망적인 통곡이 터져나왔지만 이 울음소리는 널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건의 사고로 1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는 이른바 대형 사고가 터지면 고위관리, 정치인, 종교인과 각계 지도자들이 빈소에 몰려가서 명복을 빌고 언론이 요란스럽게 보도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나면 금세 없었던 일처럼 잊혀지는 기억상실증을 우리 사회는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명씩 죽고 다치는 소형 사고는 언론의 단신으로 겨우 취급될 뿐 빈소는 쓸쓸하고 이 사소한 죽음은 세인의 관심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발생하는 소형 사고에 누적된 피해자들이 대형 사고의 피해자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거듭되는 소형 사고는 초대형 사고입니다. 사망자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사고의 중대성을 등급 매기는 사회적 관행은 생명을 물량으로 취급해서 사물과 동일시하는 몰 인간적인 인식일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다치는 참사가 일상화되면 그 사태를 바라보는 인간의 감수성이 마비되어서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해결을 향해 나가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고통은 이 세상의 본래 그러한 모습이고 이 사태는 보기에 다소 불편하지만 경제를 움직여서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현실인식과 자기 위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이 날마다 조금씩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서 그 망가짐이 또 다른 질서를 자리 잡게 되면 사람들은 망가진 세상의 자유로움을 의심할 수 없이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집단 정서가 형성되면 문제를 개선할 길은 영영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을 들여다본 저희 두려움입니다.
여러 형태의 간접 고용은 이미 노동시장이 하층부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고, 이 불안정한 노동은 거듭되는 산업재해와 중간 착취의 구조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수십 년 동안 여러 산업 현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간접 고용된 노동의 지위는 막다른 자리로 내몰려서 기대할 곳이 없는 자리입니다. 기업은 인간의 노동을 사용할 뿐 고용하지는 않고, 노동자는 각자 개별적 계약의 관계로 흩어져서 무력하게 되었고, 기업은 고용에 따른 의무를 벗어던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로 강자의 책임을 축소하고 강자의 자유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난국을 돌파하는 방식은 경제정책의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강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짧은 기간 안에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거듭 확대되는 강자의 자유는 약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많아져야 일자리가 많아지고 급여가 올라가고 고용이 유지된다는 낙관주의는 현실과 커다란 편차를 드러냈고, 노동의 현장에서 간접 고용에 따른 중간 착취가 법제화되었고, 산재 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 건수는 OECD 최악의 불명예에 도달했습니다. 기술을 첨단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는 기업가의 도전적 정신이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사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조직 밖의 하부 구조로 떠넘겨왔고, 노동이 불안정할수록 기업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지금 노동의 불완전한 주의는 모두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합의된 것입니다.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 계약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경쟁의 자유는 공허한 이념의 깃발일 뿐 아무런 의미 내용을 갖지 못합니다. 근대 사회가 신분에서 계약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을 결박하던 족쇄를 해체했다고 역사책에 쓰여져 있지만,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계약의 공허함은 계약에서 신분으로 역행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의 족쇄를 형성하고 있는 조짐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지위에 처한 노동자들이 완벽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유가 장애에 맞설 만큼 충분히 유효한 것인지, 이들의 소망과 고통이 의회에서 대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 당연한 논의가 이처럼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배경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도 기업이 온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경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서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노동의 주체성을 경시하는 사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유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소중한 자산이지만, 지금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과 억압의 토대 위에서 기업의 상부 구조와 지속적 이윤을 건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과 물질의 문제이고, 인간이 인간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설정하는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에게 어떠한 고통이 사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이 전체의 이익과 다수의 행복을 말하는 담론은 파시즘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아무런 중불난 언설이 아닙니다. 이 사태가 어째서 이처럼 비극적 규모로 커져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수많은 논의가 거듭되었고 파행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 소회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 문제는 흥정과 타협의 산물로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고통스러운 논의는 전개될 것인데, 부디 구체적 개인의 사실적 고통에 대한 인식이 이 논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의
심성의 바탕이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